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 성공전략의 김종성입니다. 우리 증시가 등락을 오가고 있습니다. 시초가 때 좀 강보합권에 머무는가 싶었더니 이 장 중반부에 다시 또 내림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후반부 들어가면서 다시 우리 증시가 힘을 내는 모습인데 현재 코스피가 0.4%, 코스닥이 0.2%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별로도 뚜렷한 지금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파워게임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개인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쪽에서도 계속해서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을 어느 쪽으로 저희가 진단하기도 좀 무리가 있을 정도로 좀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마감될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먼저 스피드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무료 문자고요. 015-8500-1110번으로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괜찮고요. 앞으로 매수를 하고 싶으신 그 종목에 대한 질문도 괜찮습니다. 먼저 시황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현재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지난 주말 발표된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가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7거래일 연속의 약세를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국내 증시 이에 크게 반응하고 있진 않지만 뚜렷한 상승이라고 보기보다는 관망이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하지만 외풍에도 이렇게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겠죠. 코스피 지수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6포인트 오르면서 1678포인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3포인트 오르면서 출발했는데요. 장 초반에는 혼조세를 보여주다가 10시간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이 12시간 지나면서 매도로 흐름을 바꾸면서 잠시 파란불을 켜기도 했지만 꾸준한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는 0.4% 상승 움직임 1678포인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수의 움직임 수급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관이 12시 지나면서 매도로 흐름을 바꾼 상태입니다. 투신 쪽에서 집중적으로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요. 기관은 300억 원 넘는 물량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꾸준하게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500억 원 넘는 물량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쪽에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하고 있는데요. 개인이 840억 원 정도 매수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떠받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사흘 만에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현재는 1포인트 오르면서 486포인트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488포인트 출발한 이후에 시초가 부근 486포인트, 487포인트에서 횡보의 움직임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수의 움직임 수급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이 매수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8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는데요. 기관이 67억 원, 외국인은 9억 원 정도 소폭 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망으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승으로 출발한 이후에 현재는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인데요.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박스권 상단을 제한해주고 있지만 경기 둔화 우려감은 하단을 또 제한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현재는 7원 60전 내린 1220원 90전까지 몸을 낮춘 상태입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철강주들이 쭉 올라와 있는데요. 9월에 성수기를 앞두고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그리고 7월 이후 철강 가격이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3.9% 가장 크게 오르고 있고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2%대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철강주들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선주들은 조금 더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신규 수주에 따른 업황 회복 기대감에 오르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이 3.5%, STX 조선해양이 7%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STX와 STX 조선해양 눈에 띄시죠? STX 그룹주의 개별적인 호재가 있었습니다. STX 그룹이 10월에 STX 유럽을 싱가포르 증시에 상장할 것이라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그룹주들이 일제히 오르고 있는데요. STX가 3.4%, STX 조선해양이 7.8%, STX 엔진과 STX 메탈 역시 4%대 5% 가까운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전주들 역시 강세입니다. 내일 있죠. 한국과 인도 간의 원자력 협력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이 됩니다. 이에 앞서서 원자력 관련주들이 먼저 반응을 해주고 있는데요. 한전기술이 5%, 그리고 한전 KPS부터 보성 파워텍까지 3%대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원자력 발전주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도시구간 현재 경기 둔화 우려감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그동안 조정에 따른 개인의 저가 매수세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양시장 모두 가까스로 빨간불을 켜놓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도시구간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NH투자증권의 김영렬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증시가 나흘간의 조정 후에 그래도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상승폭을 다시 확대하고 있는 모습인데 현재 시황 특징부터 한번 정리해보죠. 네, 우선 지난주까지 단기적인 어떤 조정폭이 작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반발력이 나타나는 모습이 있고요. 다행히 또 주말에도 좋지 않은 내용들이 많았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된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모멘텀이 소진된 상태에서의 관망 분위기가 계속 짙은 모습이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 모두 어떤 매수 우위보다는 다소 좀 시장에서는 어떤 경계 의식을 계속 높이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같은 주요 원인은 역시 이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부담 등을 시장에서 의식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으로 보여지고 다행스러운 부분은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해외 변수보다는 내부적인 요인에 대한 관심을 더 높이는 영향으로 보여집니다. 그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업종 선순환에 대한 모습도 나타나면서 오늘은 철강 그리고 비철금속 등과 같은 이 금속 관련 업종들 그리고 조선 및 화학 업종 상대적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IT와 자동차는 다소 좀 부진을 회복을 나타내면서 전반적으로는 좀 그동안에 관심을 좀 덜 받았었던 업종들에 대한 어떤 회복 기대 등이 부각되는 것이 오늘 주요 특징상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던 그런 업종은 저가 메리트도 좀 부각받고 있는 것으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고요. 지금 내부 요인에 의해서 지금 강보권에 머물고 있다. 이런 뜻으로 또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또 굵직굵직한 그런 내용들도 있죠. 삼성전자의 실적 가이던스 제시도 있을 예정이고 앞으로 실적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실적 과연 좋게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시장에서는 다소 좀 우려의 섞인 의견들을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2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면 지금 우리 시장이 이렇게 답보 상태에 머무를 이유는 없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많지만 실제로 이제는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가시성 그리고 신뢰를 어느 정도 높여줄 수 있는 여부가 시장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2분기 우리 기업들의 예상 순이익은 25조 원을 상회하면서 분기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난 2004년과 2007년 사이 분기 평균으로 우리 기업들의 이익이 약 13조 원 내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한 2, 3년 수준과 비교했을 때 2배에 가까운 이익 개선 성장을 현재 기대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들 중에서 6개 업종은 분기 기준으로 또 최대 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해당되는 업종들은 반도체, 자동차, 화학, 그리고 게임을 포함하는 소프트웨어와 음식료, 그리고 보험 업종 등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업종들의 경우는 어떤 이익 모멘텀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토대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시장에서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은 이런 사상 최대 이익이 어떤 이익의 고점을 형성하지 않겠냐는 이런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현재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또 글로벌 어떤 수요 회복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지게 된다라면은 우선 이런 호의적인 실적 발표가 악재보다는 여전히 호재로서의 영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들 업종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최근 IT 경우에 다소 시장에서 소외받는 느낌입니다.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제 재료가 다 노출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고 또 지난주 이후에 그동안에 어떤 좀 과도한 상승이 있어 왔었던 주요 IT 종목들에 대해서 어떤 좀 불공정 거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좀 걱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이런 부분은 단순 어떤 펀더멘털적인 측면보다는 수급적인 요인 그리고 투자 심리적인 요인에 영향을 더 크게 미쳤었고 이들 기업들이 그렇게 좀 과도한 상승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이익 모멘텀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좀 소외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저가 매수에 나서는 것이 좀 더 우선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 시 매수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해주셨죠. 거기까지 말씀을 들어봤고요. 이번 주 전망을 한번 해봐야 될 텐데 수급 측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연기금이 4천억 원 정도 순매수를 했지만 외국인들이 1조 원 넘게 매도를 했단 말이죠.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 우리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수급 측면도 한번 살펴보고 그동안 계속해서 좀 제한된 등락을 거듭했던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과 환율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그에 대한 말씀 부탁드리죠. 네, 우선 외국인의 경우 단기적으로 좀 매도세가 나타나는 것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를 의식하고 있고 결국 이에 대한 변화 그리고 좀 답을 얻기 위해서 좀 관망세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 이번 주에도 지난주 우리 증시가 다소 좀 조정 양상이 나타났었던 주요 원인이 어떤 내부적인 요인보다는 해외발
그 이슈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주를 가늠하기 위해서도 역시 글로벌 시장 동향을 살피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지난주에는 고용 지표와 제조업 관련 지표들이 주요 관심 사항이었다면 이번 주는 글로벌 수요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소비 관련 지표에 대해서 점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금통위에서 과연 금리 인상과 관련된 어떤 매파적인 발언 내용, 그 수위에 대한 부분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냐고 보입니다. 환율의 경우는 그동안 환율이 시장이 하락할 때 환율은 상승하는 이런 역동조화 현상을 나타내 주었었지만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시장에서 제기가 되면서 달러의 약세가 확대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어떤 환율의 방향성과 시장의 흐름의 방향성을 좀 직접적으로 가늠해 보기는 쉽지가 않고, 다만 달러가 약세를 나타냄으로써 빗달러 자산에 대한 투자 매력, 이는 다시 말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 매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모티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포지션을 점검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시간 정도밖에 시장 남지 않았습니다. 일단 오늘 밤 미국 증시는 휴장을 하고요. 독립기념일 때문에 휴장을 하죠. 저희가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향후 또 어떤 부분을 저희가 잘 지켜봐야 되는지 그에 대한 말씀도 부탁드리죠. 네, 앞서 지적해드렸던 것처럼 현재 어떤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짓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요인보다 해외발 변수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고, 결국 현재 연중 저점 수준에 있는 해외 주요 증시가 어느 정도 빠르게 계속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내는지 이런 선행적인 회복 모습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 중에 오늘의 경우 업종별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그동안에 관심을 받지 못했었던 종목들에 대한 어떤 부각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물론 이런 부분이 당분간 좀 지속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다소 좀 후행적으로 동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중기적 관점으로서의 대응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으로서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여전히 2분기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종합주가지수 1700선 이하에서의 어떤 밸류에이션 매력은 당분간 부각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상승 시에 뒤따라서 하는 것은 다소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조정 시에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잡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NH투자증권의 이 김영렬 연구원과 함께 오후장 투자 전략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웃으면서 제가 말은 하는데 그래도 미국 시장이 상당히 불안하게 마감이 됐고 우리 시장에도 좀 우려를 자아냈었죠. 7거래일 연속 다우가 내림세를 보였고 9,700선이 무너졌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좀 하단이 아닌가라는 그런 성급한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진단 좀 해주시죠. 예, 금요일에 나온 지표도 또 부진하게 나왔죠. 고용과 제조업 지표 부진하게 나왔고요.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 왔었던 일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우가 7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는데요. 그 하락한 것보다도 7일 연속 음봉으로 나왔다. 이 점이 더 문제점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나스닥은 좀 더 심한 모습입니다. 하락 일수는 5일 연속 하락으로 좀 짧은 편이지만 12일 연속 음봉이 나오고 있다. 이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도세가 장중에 항상 매수세보다 우위에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6월 중반 이후에 발표된 경제지표의 부진 흐름이 주말까지 지속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금요일 저점이 목요일 저점 위에서 형성됐다는 점, 이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요일 지표 부진이 지난주 중반까지 선반영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택가 고용 부진은 지속되어 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와 제조업 생산 지표마저 부진하다는 점, 경제 지표의 불안감이 단기적인 것이 아니어서 시장의 부담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경기 선행지수가 이미 정점에 이른 시점이고요. 미국도요. 정책 효과가 마무리된 시점이라는 점에서 투자 심리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것이 우리 시장으로 그대로 연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로정 부실 처방이 긴축으로 이어지고 또 중국 역시 긴축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늘도 부동산 긴축에 대해서 추가 조치 관련 내용이 또 나오면서 중국 시장 또 안 좋은 모습 계속 이어지고 있죠. 중국 시장이 추가 하락하면서 올해 신저가를 오늘도 또 계속 갈아치우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 자체적으로 자생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향후 전망도 긍정적일 수가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비관적 시각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또 가장 우려스러울 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주식시장의 반등이 나와도 과연 상승이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점, 이 점도 또 불안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상승을 논하기에는 이른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은 미국에서 들려오고 있고 그리고 또 중국에서 들려오고 있고 이런 악재들이 우리 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뭐 일부 주도주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도 했는데 홀로 오르다 보니까 최근 시장과의 괴리감도 많이 키워나가고 있고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많이 노출하고 있거든요. 주도주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예, 그 점 때문에 지난주 후반에 상당히 불안감이 노출되면서 많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죠.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뭐 팔아야 되느냐 이런 가격대를 이미 벗어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더 지켜볼 필요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고가 종목이 대폭 축소가 되고 있죠. 보통 한 20-30개 정도 신고가 종목이 하루에 나왔었는데 이제는 10개 이하로 축소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신고가 5% 이내로 진입한 그런 종목이 전에는 한 60-70개 정도씩 나왔는데 이제는 40개 정도로 많이 축소가 됐죠. 이것도 이제 상승해가지고 5% 이내로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가에서 하락을 해서 5% 이내에 있는 그런 종목들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 종목으로 보기 힘든 그런 종목도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시장이 좀 흔들리는 종목별로도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따져보면은 시장 주변 요인하고 내부 흐름으로 좀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이제 외부 요인을 먼저 살펴보면은요. 최근 자문사하고 연계돼서 운영되는 증권사 랩 계좌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이 노출되고 있죠. 얼마 전에 이제 종목에 대해서 펀드 매니저가 종가 관리 했다. 뭐 이런 문제점이 또 지적이 됐었고요. 지난 주말에는 윈도우 드레싱의 인위적인 종가 관리 역시 제도적인 문제로 또 부각이 되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금융당국이 랩 계좌에 대해서도 이제 과열을 우려하는 코멘트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이들 계좌에 편입되어 있는 시세를 그동안에 주도했었던 종목들이 지난 주말에 급락을 하고 또 상승 추세가 무너지면서 오늘까지 영향을 입는 아직도 영향이 좀 미치는 그런 상황이죠. 내부 요인을 한번 본다면은 이러한 것과 또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 자체적인 움직임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랩 계좌에 포함된 그런 종목 말고도 일부 종목의 지나친 매수 편중화로 인해서 시장 자체적인 후유증이 나타날 만한 시기였었다. 이렇게 봐야 될 타이밍이었죠. 항상 이제 지나치면 모자란 것보다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봐야 될 테고요. 전체 시장이 하락에 진입하면서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종목이 많이 하락하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들 종목이 이제 더 하락할 것인가, 주도주 위치를 잃는 것인가,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본다면은 주요 지지선 때까지 이제 급속하게 한 이틀 동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장중 저점에서 반등도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기 하락폭이 커서 어느 정도 이제 지나친 차별화가 해소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이들 종목이 한번 종목별로 살펴본다면은 성장성이 부각되는 업종 대포주 성격의 대형주란 점에서 시세 조정으로만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이들 종목을 뺀다면은 사실 시장에서 접근해야 될 종목이 많이 줄어들고 별로 그렇게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게 사실이죠. 그동안의 상승을 감안하면 일정폭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할 필요가 있고요. 또 시장 분위기도 다시 신고가를 내면서 상승할 그럴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기간 조정 역시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기술적 키 맞추기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밖에도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실적 호전주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종목군들에 대해서 만약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마무리 시세가 남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태까지 실적 호전이 많이 반영이 됐다. 저도 말씀을 드렸고요. 어닝 시즌 진입하면서 지난 1분기를 살펴봐도 실적 발표하는 달 월 초에는 한번 조정 양상을 대부분 거쳤습니다. 특히나 많이 오른 종목이 많이 내렸었죠. 분기말 효과에 대한 반작용이 또 나타났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지난 주말부터 주도주 조정 진입 모습이 그렇게 해석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전달에 1차적으로 실적에 의한 주가가 반영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실적 발표하는 달에는 그 주가 상승세가 그 이전보다 상승률이나 기간이 좀 짧고 적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또한 실적 발표 때는 오히려 이익 실현의 기회로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적이 발표되면서 이제 종목별 흐름이 향후 어떻게 흘러갈지 또 실적 진입하기 직전에 어떻게 될지를 좀 그 패턴을 좀 짐작을 해보려고 한다면은
금주에 이제 삼성전자 어닝 가이던스 이후에 그 전후로 해서 주가 흐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분기 실적하고 3분기 전망 내용이 나오겠죠. 3분기 전망 내용이 나올지 안 나올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이 2분기 실적에 대해서 그 실적 내용 자체보다도 이제 주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는 이제 주가가 선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 조정 탈피가 기간적으로도 좀 어느 정도 필요한 시점인데 실적이 어느 정도 언급되면서 강력하게 조정 탈피가 가능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미 어닝 가이던스 내용 사상 최고라는 얘기 시장에 노출이 됐죠. 그러면서 6월 중반에 80만 원대에 다시 진입했었는데 그 조정 이후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관찰하는 것이 결국 지금 주도주군이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가 어떻게 될지 짐작을 할 수 있고 향후 어닝 시즌의 종목별 대처 전략을 구상해보는 그런 기회로 삼을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주도주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씩 떠나보려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서는요. 그렇다면 이 주변 부들 지금 이루고 있는 그 업종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매기가 주변부로 좀 옮겨갈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국 위엔나 절상 발표 이후부터 최근까지 나타나는 모습에서 철강 업종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탄력이 강하지는 못하죠. 중국 내수 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중국 주식 시장의 지금 모습을 볼 때 과연 실제로 얼마만큼 중국에 기대를 해야 될지는 의문이고 또 불안감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철강 업종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철강 업종이 중국 쪽 때문에 오른다 이거보다는 그 자체적으로 턴어라운드 그쪽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본 어닝 시즌에 그동안의 주도주 대처 방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이외의 종목을 거론한다면은 시기적으로 이제 보험 업종하고 그동안 충분한 기간 조정을 거친 제약 업종 같은 경우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제약 업종 같은 경우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가을 이전에 관심 가질만 한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보험 업종 같은 경우는 금주 금통위가 또 열리는 그런 시점에서 한번 언급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금통위 이전에 보험 업종에 대해서 다시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과 함께 오늘의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수급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요. 기관 역시 외국인의 힘을 보태면서 이 매도세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분은 오늘 수급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수급 엑스파일 동양중금증권의 최일종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일종입니다. 네, 오늘 간단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전반적으로 보합선에서 등락을 좀 반복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 기관의 매도 그리고 개인들의 순매수가 저점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어느 정도 하락적으로보다는 이제 상승적으로 좀 가닥을 좀 잡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종합지수는 1670포인트대 공방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전반적으로 낙폭이 과대했고 그동안 상승하지 못했던 이제 철강 업종 그리고 중공업종, 수원업종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이제 보험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 동향 살펴보게 되면은 코스피 시장 외국인들이 550억의 순매도 흐름 보이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910억의 순매수, 기관 쪽에서 330억의 순매도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외국인들 11억의 순매도 보이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100억의 순매수,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73억의 순매도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개인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그동안 좀 우리 시장을 좀 주도했었던 지금 기관 쪽에서 연기금의 매수력이 확연히 떨어졌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눈을 씻고 저희가 한번 화면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물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고 뭐 일자별로 한번 좀 살펴보면 지금 개인이 4거래를 연속 순 매수를 하고 있고요. 이 반대로 이 외국인이 이 4거래를 연속 순 매도를 현재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기금 계속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어떤 종목군들이 주로 매매가 되고 있는지 그 상황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수급상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제 순매수하는 종목들이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동안 핵심적인 종목들이었다라고 하는 게 전기전자라든가 이제 자동차 쪽, 화학업종 쪽으로의 그 매도가 눈에 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그 순매수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 KT라든가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만 금액상으로 봤을 때 NHN과 현대건설 그리고
모비스 그리고 삼성화재, 포스코까지 순매수를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국인 순매도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순매도 종목을 살펴보게 되면은 현대차라든가 현대중공업, 삼성전자, LG화학 그리고 LG디스플레이까지 순매도를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관들 쪽의 움직임인데요. 기관들 쪽의 이제 순매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두산인프라코아라든가 STX엔진, 대우조선해양 대체적으로 중공업 조선 쪽으로 포커스가 좀 맞춰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종목으로는 이제 금액상 현대미포조선이 1순위가 되겠고요. 현대중공업, 현대제철, LG화학, LS산전 이런 쪽으로 순매수를 좀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순매도하는 종목들인데요. 전기전자 종목 핵심적으로 지금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삼성전기, LG노텍, 그다음에 삼성테크인, 기아차까지 순매도를 확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시 순매수 외국인 기관 살펴보게 되면은요. 현대제철과 LS산전 그리고 OCI, LS, STX 엔진까지 소폭의 순매수를 동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화면상으로 만나보니까 그동안 관심을 받지 못했던 그런 종목군들이 다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포트폴리오에도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포트폴리오, 삼성전기를 일단 탄력 둔화 차원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두산인프라코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유지를 시키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수화학도 마찬가지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계속해서 가져가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두 가지 정도의 그 종목이 좀 편입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NHN 같은 경우는 이제 저번 주에 편입이 신규로 됐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신규로 편입이 되는 쪽은 이제 조선 쪽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현대미포조선을 이제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미포조선 포함됐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 저희가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현대미포조선 오늘 전체 대형주들, 지수 관련 대형주들의 상승률로 따지면 1순위입니다. 6.79%가 상승을 하면서 중공업 조선주의 핵심 종목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요. 일단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기관의 연속 순매수에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고요. 당사의 모멘텀이라고 한다 이러면 업황의 전반적인 바닥에서의 회복,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기저 효과에 의한 착시 현상으로 인해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개선된다라는 점이 그 모멘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매출 증가율, 이영업이익 증가율이 급격히 상승한다라는 점이 이제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될 것이다라는 점이고 실제로 글로벌에서의 신규 선박 수주 그리고 성과 회복이 예상보다 상당히 빠르게 이제 회복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올 들어서 5월까지 글로벌 신규 수주가 210% 증가를 해서 평균적인 전망치에 그런 부분보다 60%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업황 자체가 지금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세, 즉 핵심 주도주들이 글로벌 더블 딥 가능성 언급 등으로 인해서 수출주들 조정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의 돌파구, 틈새 시장으로서 중공업 조선주 쪽으로 이제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현 장세에 대한 우호적인 접근 전략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사를 조선업종의 이제 핵심 종목으로 꼽는 이유는 이제 현 장세에서 추세적인 지수 상승이 쉬어가는 입장에서 하나의 테마로 이제 분류를 한다 이러면은 부진한 장세에서의 테마 종목 성행 이러한 점에서는 강한 종목으로의 접근 전략이 유효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요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은 현재가 14만 1,500원, 2,0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13만 3,000원 부분까지 분할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가부터 해서요 한 4차례에 걸쳐서 분할 매수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13만 3,000원까지 목표가는 16만 원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 봤을 때 16만 원 정도 선이면은 얼마 전에 있었던 4월달, 5월달 사이 그 정도의 그 고점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16만 원까지 일단 보겠고요. 손절가는 좀 짧게 잡겠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고 나서 12만 5천 원 정도가 하회하게 되면은 얼마 전에 있었던 한 3일 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저번 주 목요일날 있었던 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하향 이탈되게 되면은 어느 정도 기대 심리가 무너진다 이렇게 보시고 일단 현금화 하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과 함께 수급 상황 그리고 또 관심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스피드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여러분께서 문자를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015-8500-1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룡승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현 시점에서 저희가 살펴봐야 될 종목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살펴보시죠. 예, 향후 고성장이 예상되거나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그런 종목들을 집중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특히 최근에 그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 젠백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그 항암 백신의 임상 3상 시험이 순항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최근에 주가는 2,700원부터 현재 7,900원까지 급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번 급등을 시작하면 2009년도에도 그 한번 2,000원대에서 13,000원대까지 급등한 적이 있는데요. 아주 크게 가는 그런 성향을 보여주는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오늘 장중에는 상한가까지 들어갔다가 차익 매물이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요. 현재 구간에서도 그 분할 매수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그 우리 산업입니다. 최근에 그 전기차 부품주로서 관심을 받고 있고요. 그 향후 고성장할 거로 예상되는 그런 회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한랄 공조를 통해서 그 테슬라 모터스라는 전기차용 고전압 프리히터 공급 계약을 따내면서 그 새로운 자동차 부품주, 특히 전기차 관련주로서 부각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최근에 대량 거래가 실리면서 역시 박스권 고점을 돌파하면서 실적 호전에 대한 향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으로는 그 중국 원양자원이죠. 중국 원양자원은 실적이 대폭 호전되고 있는 그러한 회사고, 향후 고성장을 예상을 하는 그러한 회사인데요. 실적 대비 좀 저평가된 상태에서 최근에 거래량을 실으면서 박스권 돌파 흐름에 성공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특히 그 지난 2일에는 그 자회사인 복건성 영강 현원 원양업의 그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대폭 실적이 호전되는 그런 375%나 증가했다는 그런 발표를 하면서 향후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장은 조금 그 박스권 내에 갇혀서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종목별로는 이렇게 지속적인 상승 흐름과 또는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하고 눌러주는 그러한 종목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선별적으로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젠백스, 우리산업, 중국 원양자원 이렇게 세 종목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더욱더 저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될 종목 어떤 종목이 되겠습니까? 예, 젠백스를 좀 자세히 보자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그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현재 분봉상으로 크게 밀리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밀리더라도 중요한 지지 라인으로 예상되는 7,400원을 갭 상승한 자리죠. 여기가 지지된다면 공략으로 보자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구간 가능하지 않나 생각되고 한 7,800원 밑에서 현재가인 7,600원 전후 이런 가격대에서 분봉상 단기적으로 접근해보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오늘 시초가의 갭 상승한 자리, 그 자리가 7,400원인데요. 이 자리는 오늘 거래량이 실었기 때문에 지켜줘야 되는 자리라는 점에서 반드시 그 지지 여부를 확인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목표가는 10,000원 정도로 보시고 한번 접근을 해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는 좀 급하게 쏟아지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대거 출회되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시초가 부근의 지지 여부를 꼭 확인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룡승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정용성 대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 시장이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고요. 예. 상승폭을 확대했다 줄였다 이러고 있긴 한데 예. 그래도 여전히 관망 심리가 팽배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우선은 지금 작년 말부터 지금 계속 박스권을 그리고 있으면서 꼭 공통된 점은 한 가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박스권 상단선에서는 유럽바 악취라든지 오늘 요번같이 WD라든지 그런 어떤 피로감에 의해서 또 하락을 하고
또 1500선 중반선에서부터 이제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기준을 먼저 잡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다시금 이제 순매도 기조로 다시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참 대응하기가 사실상 애매한 상황이라고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저는 탑다운 방식으로 좀 다 대응을 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탑다운 방식은 뭐냐면 우선은 큰 밑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혜주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부터 이제 하반기 쪽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하반기 때는 어떻게 되고 큰 그림을 그리셔야 되냐면 우선 첫 번째 금리 상승에 대한 시기가 임박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보험주들을 위한 보험주들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우선 넣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은 중국 위안화 절상은 점차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들의 그 주머니를 자극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을 편입을 하시라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모바일 컨버전스가 굉장히 급변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관련한 컨텐츠라든지 아니면 뭐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업체들을 잘 비중을 조절하셔갖고 그렇게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저희가 현대차를 상담을 해드릴 텐데 그 전에 저희가 공지를 하나 드리도록 하죠. 지금 네오이지에 대해서 상담을 요청하신 분이 계신데 매수 가격과 비중이 따로 써져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저에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142,700원에 매수를 하셨고 30%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뭐 이분에 대한 상담을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현대차에 대해서 최근 낙폭 과대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좀 부진하거든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은 현대차 이제 현대건설 이제 M&A 얘기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차트 모양을 보시면 이제 그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급락을 했던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61선 밑에서 지금 지지부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그 M&A를 성사되건 안 되던 간에 61선 밑에 있다는 것은 우선 한 번쯤은 관망을 해서 우선은 낙폭 과대라는 것은 맞죠. 우선 낙폭 과대를 했고, 여태까지 현대차들 움직임을 보면 지금 61선을 깬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나 3월달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없었던 것이 생겼다. 그렇다면 한 번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전력적으로 이제 MS 비중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 많이 보이고는 있는데, 그런 모습이 과연 그 자동차주들이 이제 꺾였다. 아니면 이건 단기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매수 기회다.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후자 쪽으로 우선 드실 수가 있는데, 하지만 지금 매수 비중이 한 30% 정도시면 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선은 60에서는 뚫어주는 우선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한 40%까지는 편입을 더 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목표 주가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글로벌 점유율 상승으로 인해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가 있고, 목표 주가는 한 19만 원 선까지도 우선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반대로 저희가 현대건설에 대한 상담도 한번 해드리도록 하죠. 현대건설을 8269님께서 상담 요청을 하셨습니다. 매수 가격이 59,900원입니다. 중장기 보유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향후 전망 어떨지 그에 대한 말씀 함께 부탁드리죠. 인수를 하자는 회사가 있으면 또 인수를 당하는 기업이 있는데, 항상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항상 인수를 한다는 기업들은 주가가 좀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고, 인수를 당하는 기업은 상당히 그때부터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현대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M&A 한다는 이유가 인수하는 입장에서 싸게 보인다는 그런 이유가 또 있는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건설 경기 안 좋은 부분은 우선은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었고, 거기 플러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원자력 부분이나 아니면 해외 플랜트 부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시기에는 적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악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유념을 하시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우선 거래량도 터지면서 우선은 지속적으로 뚫고 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우선 중장기적으로 보유는 적절하지 않나 싶고, 지금 매수 가격이 지금 59,900원 선 이 정도 되셨는데, 지금 우선은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우선 한 67,000원 이상까지도 우선 보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네. 현대차와 현대건설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는데, 현대건설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죠. 기간은 어느 정도 잡고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기간은 지금 우선은 M&A 부분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쪽으로 공격적으로 한다 그러면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공격적으로 현대차가 인수를 한다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기간 같은 경우는 우선은 한 달 이상 지켜보시면서 하고, 우선 중요한 부분은 매물대가 거의 다 뚫어졌던 모습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탄력이 좋고 1700대를 다시 돌파한다고 하면 또 그동안 낙폭 부분이 컸던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먼저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도록 하죠. 저희한테 문자를
보내주실 때 이 매수 가격과 비중 함께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분 주식 매매 상당히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삼성 정밀화학에 대해서 상담 요청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 6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30%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현재 주가와 비교를 해봐도 수익이 있으신 분이시고요. 예. 일단 이 삼성 정밀화학이라는 종목 자체를 살펴봤을 때 올 초와 비교했을 때 엄청난 성장을 한 그런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예상을 한번 저희가 내려보도록 하죠. 우선은 삼성 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우선은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비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하고 또 성장주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매력도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우선은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횡보 이후 때는 큰 거래량을 그리면서 한 번쯤은 강하게 상승을 했고 그 다음부터 이제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세를 그리다가 한 번쯤 다시금 또 올라가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삼성 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이평선들이 제대로 그 배열이 되어 있지 않는 모습이긴 한데 우선은 뭐 장기적으로 점차 정배열 쪽으로 그리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볼 수가 있고 특히나 뭐 외국인들 기관 같은 경우는 한 번쯤은 수익 실현을 했다가 다시금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삼성 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뭐 사셨던 가격 이상 지금 지금 목표 가격 같은 경우는 뭐 8만 원 이상까지도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우선 이거는 좀 여유 있게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한 6만 원 선으로 정하고 싶습니다. 신규로 매수를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관심을 가질 만한가요? 그렇죠. 관심을 가질만 하시고 매수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좀 약간 달라지는데 지금 5일선하고 지금 뭐 21선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갭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을 뭐 탄력적으로 또 뚫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화학주들 같은 경우 우선 한 번쯤은 시세를 강하게 줬다가 지금 잠깐 숨고르게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한번 21선을 만났을 때의 가격대까지 한번 기다려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손절선에 대해서 한 번 더 저희가 언급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손절선을 어느 정도로 두는 게 좋을까요? 손절선은 지금 뭐 이평선 부분을 먼저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뭐 이 정도 주가대에서 움직인다고 하면 61선 같은 경우 한 6만 원 선까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밑으로 한번 정해두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익이 있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보유를 하시다가 그렇죠. 내려올 경우에 그때 매도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호텔 신라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죠. 호텔 신라를 매수하신 분이 비중을 써주시지 않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러시지 마시고요. 비중도 같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24,8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호텔 신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호텔 신라도 예전과 다르게 좀 중국 수혜주 쪽에 편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또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유 비중을 말씀드리면 거기에 따른 전략이 약간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수익이 났던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우선 보유를 하고 만약에 비중이 지금 제가 뭐 예상을 하기로 50% 이상이다. 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 5일선 위로 뜰 때가 있을 겁니다. 호텔 신라 같은 경우 우선 상승폭은 지속되리라 예상이 되고 그렇게 이제 갭이 이격도가 좀 벌어졌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비중을 이제 30%까지 줄이시면서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우선 내수주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뭐 시장에서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장기 보유, 만약에 뭐 3개월 이상을 보신다고 하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뭐 한 35,000원에서 4만원까지도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대형주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죠. SK에너지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좀 주가가 부진했다가 또 상승했다가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11만 7천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50% 비중을 가지고 계시고요. SK에너지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주에서 문자를 주셨네요. 2658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우선 SK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정유 부분에서 많이 탈피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것이 이제 시장에서는 과연 어떨지 좀 관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SK에너지 같은 경우는 뭐 전기차라든지 그런 부분 나가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되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개념적인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초반에 강하게 상승을 주지 그 이후 때는 잘 주가에 반영이 되진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두 번째 반영이 될 때 언제냐 실적이 반영이 됐을 때 실적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됐을 때 이제 수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SK에너지 같은 경우 매출 부분은 좀 견조하게 뭐 나올 수 있는 예상은 있지만 그것이 주가랑은 좀 연관이 될 정도로 그렇게 뭐
뭐 폭발적인 증가세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매수 가격 밑에서 특히나 지금 이평선 위에 있는 여기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뚫어주기까지의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다. 하지만 우선은 보유를 하시면서 한두 달 정도 지켜보시면서 뭐 석유 가격의 추이라든지 아니면 이쪽에서 SK에너지의 그 실적 성장세에 따라서 좀 지켜보시면 사셨던 가격대 이상 뭐 13만 원까지도 우선 지켜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예. 네, SK에너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삼성 SDI 봐드리도록 하죠. 17만 4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40% 현재 비중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삼성 SDI가 현재 주가와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오늘 좀 오르고 있습니다. 1.5% 오르고 있고요. 16만 6천 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뚜렷이 지금 차트를 살펴보니까 내림세를 걷고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예. 유망한 종목이긴 한데 주가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예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2차 전지 관련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전망을 좋게 볼 수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또 이제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그쪽 이제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휴대폰 분야를 또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갤럭시 S 같은 경우 지금 지속적으로 삼성이 예전에는 이제 스마트폰 분야에서 약간 부진했던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어느 정도는 개선을 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는 두 가지 다 분야가 유망하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지금 매수 비중이 지금 SDI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있으시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럴 경우에는 매수 가격대까지 턴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지금 주가가 만약에 종합지수 같은 경우 1600 중방선만 지켜준다고 하면 SDI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바로 턴을 해갖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모든 기기의 핵심은 2차 전지에 있다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SDI나 뭐 LG화학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뭐 신고점 를 넘어서 한 20만 원 선까지도 한번 지켜보실 수 있는 분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장이 만약에 좀 더 안 좋아진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이평선 부분이 15만 9천 원 선까지 해서 뭐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시는 그런 전략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기아차 상담을 좀 해드리도록 할까요? 기아차가 좀 많이 하락하고 있어서 걱정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3693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예, 끊어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비중을 뭐 따로 비중이라고 써주시지 않고 530주를 가지고 계신다고 이구호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기아차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6% 오늘 내리고 있고요. 최근 신고가를 기록했던 그런 종목들이 부진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기아차가 그 대표적인 모습을 대변하고 있죠. 그래서 기아차 같은 경우는 뭐 장기적으로 갖고 가야 될 종목으로 하나로서 볼 수가 있고 특히나 뭐 내수 쪽하고 해외 쪽 다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첫 번째 뭐냐면 주도주들이 장을 선반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차라든지 아니면 뭐 삼성 SDI, 삼성전기 같이 주도주들이 많이 꺾인다고 하면 뭐 장도 그 다음부터 뭐 선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부진했던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아차 같은 경우는 우선은 회사 자체적인 면은 굉장히 좋다. 지속적으로 계속 갖고 가고 우선은 이런 거 같은 경우 장기 투자 뭐 1년 이상도 보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긴 한데 우선 단기적으로는 장 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사셨던 가격대에서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우선은 보유를 하시면 정고점까지도 우선 가능하리라 보고 있고 그 부분은 다시금 박스권 상단에 돌파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기아차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6개월 이상 보유하셨을 경우에는 4만 원에서 5만 원 선까지도 목표 주가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비중을 따로 써주시지는 않았는데 이분께서 뭐 비중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뭐 550주 갖고 530주를 가지고 530주신데 이제 만약에 큰 손이시라고 하시면서는 계속적으로 비중을 좀 늘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느 정도 이제 550주 정도시면 어느 정도 이제 뭐 보통 선이시라고 하시면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는 대형주 자동차 주도주기 때문에 30% 정도는 갖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을 30% 정도. 그렇다면 뭐 이 30%가 안 됐을 경우에는 오늘과 같은 상황에서 지금 동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또 매수를 해도 괜찮은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죠. 괜찮을 수가 있고 베스트 부분은 이제 이평선에 닿았을 경우 한 60일선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아차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보험주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죠. 보험주, 이 대한생명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비중을 따로 말씀을 해주시지는 않았는데 대한생명 매수하신 가격이 8,590원입니다. 이분께서 비중을 써주시지 않아서 저희가 상담할 때 약간 애로사항이 있을 법도 한데 다음부터는 비중도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보험주들 같은 경우는 서두 때 말씀드렸다시피 큰 그림이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 자체는 뭐 보험주들 같은 경우 한 20% 정도는 네. 매수 비중으로서 갖고 가시기 바라겠고, 지금 수익권이긴 하지만 그게 뭐 수익이 좀 간지러울 정도 지금 되시기 때문에 우선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 30% 정도 넘는다고 하시면 수익 실현은 어느 정도 그 선 내에서는 좀 하셨으면 좋겠고, 보험주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대한생명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현대해상이나 뭐 LIG 투자증권이 먼저 움직였었는데, 대한생명 같은 경우도 후순위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동조 현상이 있을 수가 있고, 뭐 삼성생명 같은 경우도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대한생명 같은 경우는 우선은 정고점이었던 9,800원까지는 1차 목표 주가로 정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손절 라인을 정해드린다고 한다 그러면 이평선이 조만간에 이제 골든크로스 나는 가격대가 한 8,300원 선인데, 그때 밑에 만약에 걸려있다 하면 좀 비중을 줄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한생명까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이 보험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서서도 살펴봤었죠.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업종이 아닌가라는 그런 제안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한생명에 대한 그런 상담을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바로 이 관심 종목이죠. 어떤 종목을 준비해 오셨는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CJ제일제당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예. 우선은 서두 때 말씀드렸다시피 탑다운 방식으로 우선은 채택을 했었고, 탑다운 방식으로 중에서 중국 위안화절상, 또 중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최근에 CJ제일제당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지금 첫 번째는 지금 밀가루나 원당 부분에 이제 원가 부분에 대한 개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마진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분기 이제 10년도 3분기 때는 21.7%까지 마진율이 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뭐 해외 바이오 계열사 수주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중국 내 소비자들의 입맛을 지금 사로잡고 있다는 것이 가시적인 성과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중국 내 뭐 조미료나 카레 부분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닭고기 다시다 그쪽 부분이 매년 40%씩 성장을 하고 있고, 카레 부분은 지금 북경에서는 MS 지금 50%까지 지금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차트를 보시면 CJ제일제당 같은 경우 지금 매수가는 21만 1,000원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가 또 정한 다음부터도 또 오늘부터 좀 시세 주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거래량이 최근 중에서 제일 좀 늘어났던 부분이 있고, 특히나 뭐 기관들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5만 원, 또 손절가는 17만 5천 정도 보실 수가 있고, 중국 내 수혜주들 중에서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내에서는 한 20% 정도는 편입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가격을 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나을까요? 우선은 아직까지는 가격대가 좀 부담스럽진 않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분할 매수로 바로 매수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좀 매수하면 좀 공격적으로 좀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후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5%에서 10%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뭐 바로 좀 편입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CJ제일제당 살펴봤고요. 최근에 저희가 살펴봤었던 그 종목이기도 합니다. 제너시스템즈에 대한 이야기를 더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탄력이 그래도 좀 많이 둔화됐습니다. 10% 넘게 오르면서 또 상한가에 진입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전망을 낳기도 했는데, 상승폭을 대거 줄였거든요. 예. 좀 불안하기도 한데, 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전략 좀 세워주시죠. 예. 우선은 제너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가격대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지금 봤었을 경우는 제너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등락폭이 굉장히 큰 종목이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좀 이제 회사를 좋게 보고 있는 그런 매수 주체가 주수를 좀 늘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 작은 투자자들의 이제 물량을 좀 받기 위해서 시장을 좀 흔들면서 좀 저가 때 매수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디서 볼 수가 있냐? 바로 거래량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거래량이 상당히 굉장히 늘어나면서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5일선을 타면서 지금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5일선이 만약에 깨졌을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그 위에서는 충분히 좀 보유를 하셔도 좋을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쪽 같은 경우는 아직도 2011년도, 2012년도 예상 뭐 EPS, 뭐 PER로 봤었을 경우에도 아직도 한
예상가로는 한 3에서 4 정도의 그런 저평가 영역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멀리서 차트를 지켜보면 우상향하고 있는데 오늘이나 내일 봤을 경우에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은 우선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너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한 5,000원까지도 지속적으로 봐도 좋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수익이 상당하죠. 수익이 지금 50% 가까이 수익이 수익이 나고 났는데, 있고 네. 그 다음에 지금 5,000원이라고 하면 이것이 5,000원이 예상 PER로 한 7에서 8입니다. 왜냐하면 FMC 부분이 지금 LG텔레콤 같은 경우도 공격주 아예 FMC 폰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FMC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 중에 제너시스템즈가 뭐 점유율 1위, 기술력 1위이기 때문에 프리미엄 줘갖고 한 5,000원까지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양종금증권 정윤성 대리와 함께 이 많은 종목 살펴봤습니다. 그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1부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효과로 접어들었는데 상승폭이 많이 줄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후반부에도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2부에서 정확히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